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타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카메라 앞에 서는 건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잘 지냈어요? 코로나가 한풀 꺾이고 다시 또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만나네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한다 만다 하고 있죠. 네, 촬영하고 있는 타이밍은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책을 가져왔냐면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생각에 질식당할 것 같은 제발 좀 그만해, 너무 피곤해, 제발 너무 고통스러워, 이 레벨까지 계속해서 생각이 활성화돼서 막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 말고도. 내가 생각을 하는 건지 생각이 나를 사용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느껴질 정도까지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막 그것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았던 경험이 많이 있으실 텐데, 특히 그 생각이 좋은 일 때문에 돼서 계속해서 목소리가 활성화돼 있는 것도 너무 그것도 과하면 문제지만, 특히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내가 우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생각을 내가 제어를 할 수 없으면 진짜 많이 힘들거든요. 그 고통이 끊임없는 고통.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일 때 그거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내가 내 생각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나와 이 생각이라는 것의 관계, 내가 생각인가? 생각이 나인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난 이렇게 생각해, 이게 내 입장이야. 그리고 나는 내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고 하니까 생각이 나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내가 누가 싫다고 생각이 들면 나는 그 사람이 싫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혀 그 생각과 나의 거리가 없이 완전 나와 동화된 존재로 인식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경우가 많아진다는 거죠. 내가 내 생각을 컨트롤하지 못하는데 내가 내 생각과 이퀄이라는 존재가 머릿속에서 돼버리면 엄청나게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해드리는 이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라는 책은 말씀드린 것 같이 생각과 나의 관계를 이제 정립을 좀 해놓는 책이고요. 참 자아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과 내가 조금 더 본질적으로 존재를 하고 생각과 감정은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에게 대상인 것처럼, 나랑 관련 없는 일들이잖아요.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것처럼 나의 생각과 감정 역시 그런 단지 일어나는 대상일 뿐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이죠. 우리 언제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거라고, 나와 굉장히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것 또한 대상이다 라고 해서 조금 굉장히 생각해보면 정말 획기적인 접근을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 여기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생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생각이라는 거를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목소리를 여기서 마음이라고 통칭을 하고 있어요. 그것만 짚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삶의 대부분은 당신의 마음이 삶에 대해 짓거리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당신의 통제력을 훨씬 넘어선 힘의 흐름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끊임없이 생각을 내뱉어대고 짓거려대고 있는데, 실상은 걔는 사실 일에 대해 컨트롤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냥 그것은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서 당신의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슬프죠?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놀이터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생각을 만들어내고 주물럭거리는 일에 대해 매우 익숙하다. 이 내면의 세계는 당신이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체 환경이다. 하지만 외부 세계는 자체의 법칙에 발맞추어 행진한다. 문제를 눈앞에 두고도 마음이 평온한 경지를 누리고 싶다면 당신이 특정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는 원인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한다. 내부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지켜보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외부의 상황에 넋을 뺏기는 것보다 언제나 낫다. 이것을 보는 것은 누구일까? 이 마음의 혼란을 누가 인식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묻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혼란을 인식한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그것은 아님을 뜻한다. 당신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하고 있음을 그저 알아차리면 된다. 그것은 쉽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온갖 강점과 약점을 다 지닌 한 인간의 인격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과도 같이 느껴질 것이다. 실제로 당신은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 부분을 가는 데마다 데리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면 어떨지를 상상해봐라. 진정한 영적 성장이란 바로 이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자신이 한 미치광이와 한 방에 갇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의 룸메이트는 갑자기 이렇게 마음먹을 수 있다. 난 여기 있고 싶지 않아. 이건 하고 싶지 않아. 이 사람과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당신은 당장 긴장과 불편을 느낄 것이다. 룸메이트는 아무 예고도 없이 모든 일을 회방 놓을 수 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누구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쩜 이 사람은 아닐지도 몰라. 정말 이 문제는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되지? 외부의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면 당신은 그것을 무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왠지 이 목소리에는 대답을 해줘야만 할 것 같다. 그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볼 생각을 품어본 적이나 있는가? 그 목소리가 완전히 헛다리를 짚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계속 활성화된 그 마음이 틀렸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의 합리성, 그것의 힘을 우리가 의심을 해볼 생각도 못하고 있죠. 뭔가 나에게 생각이 들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를 해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게 확실히 있죠. 자신을 해방시키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의 공경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의식을 일깨워야 한다. 그 다음엔 해방을 위한 내적 작업에 투신해야만 한다. 마치 당신의 삶이 오로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라.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처럼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속 룸메이트의 것이다. 당신은 그것을 되찾아와야 한다. 지켜보는 자의 자리에 확고히 자리 잡고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습관적인 마음의 소나기를 풀어놓아야 한다. 그 권리를 되찾아라. 이렇게 그 마음이라는 존재를 사실 룸메이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언제나 나랑 붙어 다녀야 되는 룸메이트인 거야. 근데 룸메이트가 난 아니잖아요.
룸메이트는 룸메이트죠. 근데 걔를 쫓아내버릴 수가 없는 우리가 그런 상황인 거지. 근데 그 애랑 붙어있으니까 걔가 자꾸만 얘기하고 막 못 견디게 하는데도 걔가 나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예를 들어줬을 때 제가 굉장히 와닿았는데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영화를 보는데, 자, 영화관에 가서 여러분이 영화를 봅니다. 사운드 트랙이 장면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영화에 몰입이 안 될 거죠. 싱크가 안 맞으면 몰입이 안 돼.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그것처럼 뭔가 우리의 오감, 눈, 코, 입, 이 감각 센서들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한 점에 집중되는 게 굉장히 시공간적으로 하나에 집중되는 게 굉장히 우리의 몰입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봤는데 우리 지금은 소리랑 영상이 우리 감각에 맞춰지죠. 근데 만약 촉감까지 똑같이 할 수 있는, 느껴지게 할 수 있는 영화관이 있다면, 후각까지 느껴지게 할 수 있는 영화관이 있다면 어떨까요? 더욱더 생생해지겠죠? 하나의 감각이 추가될 때마다 점점 더 현실 같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의 모든 감각의 느낌을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영화관에 들어가게 된다면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완전 조종할 수 있는 오감 플러스 생각과 감정까지 가져갈 수 있는 영화관이 있다면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그거는 내가 나임을 인식하는 마지막 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돼서 이게 내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잊어버리고 마지막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인식이라는 틀밖에 없는데, 이 인식이라는 틀이 그 영화가 틀어주는 그 모든 피상적인 것들에 투영이 돼버리니까 이게 어디로 우리가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느 하나라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인식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 현실 세계라는 영화관에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죠.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내 모든 주의를 빼앗겨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매일매일 끌려다니고 웃거나 울거나 불안하게 행복하거나 고통받거나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의식만, 우리가 그것만이 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책은 이 모든 판타지를 돌려서 해결할 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험과 일치되지 않는 의식의 대상은 더 이상 없다. 당신의 의식이 미치는 모든 곳이 영화 속의 일부이다. 영화만이 생각을 통제한다. 끝. 이 영화는 재미없어. 나가야겠어. 라고 말하는 당신은 없다. 그러려면 독립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데 당신의 생각은 영화가 장악하고 있다. 이제 당신은 완전히 미아가 됐다.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끔찍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이 삶에서 당면에 있는 문제이다. 당신이 인식하는 모든 대상들 또한 서로 완벽하게 장단을 맞추고 있고 당신은 거기에 빨려들어서 당신 자신이 대상과 별개의 존재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각과 감정은 광경과 소리에 장단 맞춰 움직인다. 모든 감각이 밀려들어오고 당신의 의식은 그 속에 완전히 빠져든다. 지켜보는 자의 의식에 온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는 한 당신은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자임을 인식하면서 느긋하게 앉아있을 수가 없다. 미아가 된다는 것은 이런 뜻이다. 미아가 된 영혼이란 한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 모두 감쪽같이 일치하는 곳에 빠져든 의식이다. 그 모든 메시지가 한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든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 어쩌다가 그 한 점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의식이 빨려 들어가면 그것은 자신을 더 이상 자신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것은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자기인 줄 안다. 달리 말해서 당신은 자신을 그 대상으로 오인한다. 당신은 자신이 겪어온 모든 경험의 총합을 당신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당신이 이 하이테크 영화관에 갔을 때 일어날 일이다. 그런 영화를 볼 때는 시작하기 전에 되고자 하는 인물을 고르게 할 것이다. 난 제임스 본드가 될 거야. 하고 결정했다고 치자. 좋다 하지만 일단 스위치를 누르면 그걸로 끝이다. 스위치에 타이머를 달아놓는 게 좋을 거다. 당신이 지금 자신이라고 알고 있는 그는 더 이상 거기에 없다. 당신의 모든 생각은 이제 제임스 본드의 생각이므로 이전의 자아관념은 통째로 사라진다. 당신의 자아관념이란 당신 자신에 관한 생각들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라. 감정도 마찬가지로 제임스 본드의 것이고 당신은 그의 눈과 귀를 통해 영화를 본다. 동일하게 남아있는 당신 존재의 유일한 측면은 이 대상들을 인식하는 의식이다. 의식적이고 중심 잡힌 사람과 의식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간단히 의식의 초점의 차이이다. 이 점을 우리 이해하고 갑시다. 중심 잡힌 사람과 깨어있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의식 자체의 차이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가 있거나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아니라 간단히 의식의 초점의 차이입니다. 주의를 어디에 집중하는지의 차이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모든 빛이 같듯이 모든 의식은 같다. 의식은 순수하지도 불순하지도 않다. 의식은 성질이 없다. 그것은 그저 자신이 인식함을 인식하면서 있을 뿐이다. 차이는 의식이 안에서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대상에 완전히 함몰된다. 일단 의식 그 자체를 의식하게 되면 당신은 전혀 다른 상태를 경험한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아는 것이다. 깨어난 존재가 된 것이다. 그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는 여기 있다. 여기에 늘 있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쇼에 너무나 넋이 빠져버린 나머지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렸던 것과 같다.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을 흔들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자신이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 자기의 존재감을 의식의 특정한 대상에다 투사하기를 멈춘 것일 뿐이다. 뭔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생각이나 요인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모두 대상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대상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아의 중심에 굳건히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켜보는 자의 위치, 그 높은 자리에서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식 속으로 물러나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골칫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켜보고 있는 무엇일 뿐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라는 느낌은 없다. 세상을 그저 당신이 인식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놔두기만 하면 세상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있게끔 놔둘 것이다. 세상을 그저 당신이 인식하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놔두면 세상도 당신을 있는 그대로 있게끔 놔둘 것이다. 서로 건드리지 맙시다. 이런 얘기죠. 저는 그 영화관 비유를 봤을 때 굉장히 확 이해가 됐어요. 이 오감이 얼마나 우리를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현실이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생각과 감정까지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몰입이 돼버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남의 문제를 보면 저렇게까지 힘들어할 일이 아닌데 라고 이제 보이죠. 근데 이제 내 문제는 똑같이 그렇게 못해요. 너무 몰입이 돼 있어가지고 해결책도 안 보일 뿐더러 내가 느끼는 고통 또한 객관적인 레벨, 객관적이란 게 정말 있는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다독여질 수 있는 그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내 거면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게 불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나의 현실이라는 것에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중심에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그 문제에 같이 이제 토네이도 휩쓸려 가듯이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태풍의 토네이도의 중심은 굉장히 고요하죠. 그 자리에서 그 태풍이 일어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 태풍에 같이 휩쓸리고 있으니 이게 뭐 카오스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겐 그런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고요. 오늘 소개드린 내용 말고도 너무 정말 제가 4번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바쁜 와중에도 4번이나 읽게 될 정도로 읽고자 노력한 게 아니라 4번이나 내가 반복해서 읽어도 너무 행복했을 정도로 너무 읽을 때마다 너무 감명 깊고 도움이 됐다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이 가득가득 농도가 깊은 책이에요. 물론 모든 챕터가 됐던 건 아니고 대부분의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좋았어요. 도움이 많이 됐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도 좀 소개를 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뭔가 여러분 잠들기 좋게 되게 조용조용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원래 제가 또 막 얘기하다 흥분하면 시끄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하이퍼 레벨로 이제 이끌어가는데 오늘은 저도 힘이 없는지 여러분들 만약 주무시려고 했던 분들이 있으면 좀 템포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맞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더운데 여러분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 해외여행 못 가지만 국내 여행이라도 많이 다니시면서 이제 좀 힐링 좀 하시고 제가 안 간 지 한 3년 됐거든요. 원래 많이 다녔는데 3년 되니까 슬슬 가야 될 것 같은데 나 너무 답답한데 올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더라고요. 제가 진지하게 알아봤는데 비행기표는 파는데 그 나라 가서도 2주 격리될 거고 보통 웬만한 나라들은 다 그러니까 가서 2주 격리될 거고 갔다 와서 2주 격리돼야 되고 해서 4주 동안 격리를 하면서 이제 해외여행을 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포기를 좀 했고요. 여행업이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는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좀 풀리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여행 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국내 여행이라도 많이 다녀야겠어. 좀 풀 좀 많이 보고 되게 근데 한 번도 해외 내가 원하면 언제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못 가니까 원해도 못 가니까 되게 답답한 거예요. 뭔가 선택권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행위를 해도. 그래서 좀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 갈 수 있다면 어디를 제일 가고 싶으신가요? 내년에 대해서 좀 꿈을 꿀 수 있게끔 같이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 안 먹게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마이클 싱어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은 이북으로도 나와 있고 책으로도 오프라인 책으로도 나와 있으니까 자유롭게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잘 자요.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